자, 안녕하십니까. 이름 쓰기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자, 이제 그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이번 영상은 정재현님. 이분은 성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름이 간단하게 돼 있는 이름의 구조예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쓰냐. 아마 본인도 쓰시면서 좀 어렵다라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면서 얘기를 할게요. 많이 복잡하죠. 일반적인 형태를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요거 쓸 때, 정자 쓸 때 이 안에 공간을 넉넉하게 잡아 주시라는 얘기예요. 넉넉하게. 그래야지 안에 들어가는 획들을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들어가요. 근데 쓰다 보면은 아주 옹색하게 잡어. 이 균형을 아주 여기를 좁게 잡으면은 쓰면서도 망했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또 공감하시죠? 여기서는 이렇게 살짝 모양을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그으세요. 여기까지 살짝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왜 활자랑 다른데요? 활자랑 똑같이 쓰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다 통용되는 글자 형태예요. 예.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점을 올라가서 대도 되고 이쪽에서 이렇게 찍으세요. 양쪽으로. 예, 이런 형태. 이건 좀 더 굵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맞추냐? 약간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걸 일자로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우부방이라고 그래요. 지금 쓰는 모양을 너무 작지 않게 해서 규모를 좀 크게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걸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맞추는 형태가 돼요. 자형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재현 할 때 보면은 획이 현저하게 줄어들잖아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쓰냐. 물론 모필 가지고 할 때는 좀 자유로운데 이런 펜으로 쓸 때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너무 크게 안 쓰셔도 돼요. 붓펜으로 쓴다 그러면은 조금 더 굵게 쓰시거나 그러시면 돼요. 이럴 때는 자, 여기 점이 하나 들어간 형태도 있어요. 분명히 어떤 분이 보면 틀렸다고 점 왜 찍었냐 그럴 수 있어요. 점 찍은 것도 우리가 자형에 대해 있어서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냥 소개시켜 드려요. 안 찍으셔도 돼요. 근데 찍어도 무방하다. 다 제자로 읽는다.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은 한마디 나가시면 돼요. 한자 공부 안 했구나 너. 자, 그 다음에 현자. 자, 현자 쓸 때는 어떻게 쓰셨어요? 평소에 위에 부분을 돼지의 머리를 넓게 썼나요? 근데 일반적인 형태가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자, 이렇게 점을 좀 크게 찍으세요. 가로획을 너무 길지 않게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밑에 들어오는 부분을 여기를 좀 크게 잡으세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쓰시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붓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썼을 때는 이 강약의 리듬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조정을 하잖아요. 좀 두껍게 써서 이 획이 많은 거와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데 펜으로 하면 조금 그런 게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런 형식으로 쓰시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 길이를 좀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이로. 자, 이제 정자 일반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흘려 쓰는 거를 했을 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사인으로도 쓸 수 있는 한 글자 정도 정시 할 때 정자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딱 봐서 난 이게 좋겠어 그러면 그걸 골라 쓰시면 돼요. 자, 이 자는 어떻게 맞춘다 그랬죠?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잡으라고 그랬죠?
자, 여기 원래는 딱 막혀 있죠. 그렇죠? 원래. 근데 여기서는 여기를 길게 내려간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살짝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라인으로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라인에 맞추려고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끝에 여기 이 사선 이 끝에까지 양쪽으로 이렇게 요 각도가 맞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은 이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오는 모양 부분을 우부방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하나 먼저 꺾어 놓으세요. 그러고 점을 딱 찍어 봐요. 그러면은 다음 나오는 이게 위의 크기만큼 이렇게 양쪽에 부동호를 두 개 만든 형식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끝이랑 여기 끝이랑 이렇게 맞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이러면 딱 맞는 거예요. 살짝 더 나가도 무방해요. 그런데 여기가 짧게 오면은 왼쪽에 쓸 때는 짧게 써요. 근데 오른쪽에 올 때는 이렇게 같이 균등하게 맞춰주자.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상한 거예요. 자, 이제 제자 보겠습니다. 자, 제자는 어떨 때 보면 써놓고 나면은 참 폼 안 나죠? 이렇게 좀 약간 긴 듯하게 그세요. 이번에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쑥 올라와요. 이렇게 쑥 올라와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짧아져. 대부분 짧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짧아집니다. 길게 올라가면 이게 길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일로 쑥 올라갔고 일로 쑥 빠졌죠? 너무 이게 이 편차를 여기 편차를 너무 크게 안 내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은 공간이 너무 좀 적당하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계산을 해서 이렇게 채우는 형식으로 해보세요. 좀 더 내려갈까요? 그러면은 여기 나온 거와 일로 쭉 빠진 게 이 전체적인 크기를 좀 커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간격은 다 비슷해야 돼요. 간격. 네, 기본입니다. 기본. 그다음에 자, 현자. 자, 이렇게 비슷하게 요거는 요렇게 나란히 맞춰 쓰는 거를 제가 권한다고 그랬죠. 다른 방식도 있기는 해요. 우선 이걸 가지고 해보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 자, 그러면 보통 점을 찍을 때 약간 똑바로 찍는 것보다 살짝 기울게 찍어요. 기운 거의 중심이 전체의 중심을 이제 잡을 거예요. 자, 여기서 온만큼만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폭이 나왔어요. 그러면 살짝만 이렇게 들어온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한계점이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맞춰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도 약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로 칠게요. 이 공간 있죠? 이 공간. 자, 이거 할 때 잘못하면 이렇게 좁아져요. 그렇죠? 아니면 너무 넓어져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거의 중간을 딱 찾아서 연습하시면 돼요. 자, 몇 번 하시라고요? 이름자 쓰는 거 100번씩 연습하세요. 100번. 그러면 혼자서 100번? 아닙니다. 영상 설명 보시면서 100번 하세요. 반드시 좋아집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라고 좀 생소해서 좀 적응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몇 번 따라 써시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연결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죠? 지금 따라 하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왔다가 다시 내려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서 점을 찍어요. 넘어오면서 점을 찍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한 번에 이렇게 연결되는데 우리가 정자 이 설명 드렸잖아요. 이 법칙이 맞아요. 모양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딱 찍어서 이렇게 쭉 빼세요. 그냥 이렇게. 이런 형식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오른쪽이 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똑같죠? 이렇게 해서 내려온 다음에
딱 찍으시면 돼요. 이런 형태도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도 변해요. 네. 여기서 끝나도 되고 살짝 이렇게 와도 되고. 재밌죠? 아마 처음 보셨을 수도 있고 또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자 정도 이렇게 그 사인을 할 때 간단하게 사인하는 거 이런 거 하나쯤 연습해서 쓰세요. 이것도 멋있어요. 또 지금 설명하느냐고 조금 그 리듬감이 떨어지는데 자꾸 익숙해지면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자도 일반적인 걸로 할게요. 제자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쑥 올라오라고 그랬죠? 쑥 올라와요. 사실 이거보다 키가 더 커져요. 근데 정자체도 사실 이런 형식으로 쓰셔도 돼요. 그럼 키가 큰 글씨가 돼요. 자, 여기서 여기 끝에서 쓰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이게 삐침이 좀 더 위로 올라가요. 여기서는 이렇게 사선으로 길었죠? 짧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면 전혀 다른 형태의 더 큰 멋있는 형태가 나왔죠. 이걸 가지고 이쪽에도 한번 해볼까요? 자, 정자로 한번 해봅니다. 같은 형식으로 쑥 올라와서 이렇게 썼어요. 좀 이상한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보세요. 글씨는 이렇게 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자형을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그럼 자기 스타일이 나옵니다. 뭐 이상하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더 해볼까요? 제자? 그래요. 하나 더 해봐요. 이렇게 오는 이제 이렇게 오는 거는 이제 그 평범하게 정자를 살짝 흘린 거는 우리가 그 서체에서 행서라고 해요. 근데 이게 하나 더 넘어가면 초서라는 건 들어보셨죠?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냥 이렇게 길게 쓰세요. 이렇게 길게.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자, 여기까지. 이런 모양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더 길게 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한자 한자 정도 따서 사인으로 쓰세요. 그리고 이제 현자. 이거는 뭐 너무 현란하게 쓰는 것보다 자, 이제 점을 크게 찍고요. 점을 크게 찍어요. 자, 여기서 힘줬다 힘을 빼면서 여기까지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근데 이 점을 바로 찍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살짝 띄어서 하셔도 돼요. 좀 짧아졌네. 그러면 중심이 전체적으로는 맞을 거예요. 자형을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빈 공간에서 한 번만 그냥 일반적인 거 스타일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점을 이렇게 찍어도 되는데 살짝 이렇게 길게 해서 여기서부터 더 살짝 올라가도 무방해요. 그랬을 때 처음에 잘하면 중심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몇 번 연습하시면 잘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부디 내 이름자 정도는 한자로 된 거 정도는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연습해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글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럼 한글 우리가 근데 한글도 야 너무 그 요즘 뭐 켈리 이런 것도 많은데 딱딱하게 쓰는 거 아니냐. 자, 내 이름이잖아요. 그럼 내 이름이 격이 있어야지. 격.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켈리는 조금 그런 그 멋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름자에서 품격이 좀 떨어지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내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일단은 이름자 정도는 품격 있게 쓰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칩니다.